왜 어떤 청소년들은 무리를 지어서 비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범죄의 길로까지 들어서는 걸까요? 오늘은요, 이 범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 중 하나인데 바로 하위 문화 이론. 이걸 통해서 그 복잡한 이유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젊은이들은 갱을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인 거죠. 사실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정말 여러 이론들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면요. 일단 하위 문화라는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엔 지위에 대한 좌절감에서 원인을 찾았던 코엔의 이론,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에 주목했던 클로워드와 올린의 시각, 마지막으로 아예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 이론들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이론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하위 문화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위 문화, 간단하게 말하면요. 주류 사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과는 다른 우리만의 규칙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우리만의 규칙이 가끔은 사회 전체의 법을 어기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한쪽,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서는 야망, 책임감,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위 문화는 어때요? 이걸 그냥 정면으로 거부해버립니다. 주류 사회의 성공은 이들한텐 거부의 대상이 되고 인내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가치를 180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엘버트 코엔의 이론입니다. 코엔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쩌면 이 모든 비행의 시작이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깊은 좌절감 때문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코엔이 생각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특히 학교 같은 곳은 아이들을 중산층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지, 절제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로요. 그런데 하층 계급 청소년들은 이런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배경도 자원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실패감을 맛보고 지위 좌절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난 안 되는구나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아이들이 반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네들 규칙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주류 사회의 가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뒤집어버리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하위 문화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특징인데요. 코엔은 이걸 비공리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필요해서 뭔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규칙을 어기는 짜릿함, 그리고 우리 그룹 안에서 와, 쟤 대단하다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주류 사회에 대한 악의와 부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표현 방식인 셈입니다. 자, 이번엔 코엔의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클로워드와 올린이라는 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엔 말대로 좌절감을 느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비행을 저지를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어떤 불법적인 기회가 있느냐에 주목한 거죠.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결국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비행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째, 범죄적 하위 문화입니다. 이건 동네에 이미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보고 배우면서 절도나 사기 같은 돈이 되는 범죄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죠. 둘째, 갈등적 하위 문화. 이건 범죄 조직 같은 건 없고 그냥 무질서한 동네예요. 여기서는 뭘로 자기를 증명하겠어요? 바로 폭력입니다. 갱단 싸움 같은 걸로 힘을 과시해야만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도피적 하위 문화. 이건 합법적인 세계에서도 심지어 불법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이 택하는 길이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마약에 빠지거나 사회로부터 숨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 도피적 하위 문화는 좀 마음이 아픈데요. 클로워드와 올리는 이 아이들을 이중의 실패자라고 불렀어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사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 범죄 세계에서도 성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거예요. 양쪽 모두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마지막 선택지. 그게 바로 도피였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관점을 180도 확 비틀어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행을 주류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반항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속한 문화의 가치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순응한 결과라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죠? 월토 밀러라는 학자의 주장이 바로 그건데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는 하층 계급 문화에는 아예 처음부터 주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게임의 규칙이 있다고 봤어요. 여기 보세요. 말썽을 피우고 강인함을 과시하고 남을 등쳐먹을 만큼 교활하고 늘 흥분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문화 안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하고 인정받기 위한 필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의 규칙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볼프강과 페라쿠티의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들은 아예 풍력 하위 문화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하위 문화에서 폭력은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학습되고 기대되며 필수적인 것이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존경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이론들은 각각 우리에게 다른 렌즈를 하나씩 주는 셈이에요. 코헨의 렌즈를 통해서는 지위를 얻고 싶은 욕망이 어떻게 반항으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고요. 클로우드와 올린의 렌즈로는 기회, 즉 환경이 범죄의 종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봤죠. 그리고 밀러와 볼프강의 렌즈를 통해서는 범죄가 어쩌면 다른 문화적 가치에 순응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위, 기회, 가치,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해야만 비로소 청소년 비행이라는 복잡한 그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수십 년 된 이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묵직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의 사다리를 제대로 놓아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생존 규칙을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